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직접 나선 한동훈 돈봉투 소리까지 그래서 부결입니다. 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네. 결과는 찬성 101표 대 반대 161표 부결이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 표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결을 촉구했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방어권 차원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노 의원의 목소리, 자필 메모, 문자뿐 아니라 국정 시스템 이용해서 실제 청탁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정말 직접 거의 팔을 걷어붙이다시피 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이수아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한 장관이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건데요. 지금 원래 당론이 없이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가기로 했는데 네. 이런 설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설명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거기에 무슨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네, 야권 평가 좀 더 들어볼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완전히 망신주기였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은 아예 불구속 기소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오늘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한 장관이 연출하는데 급급했다. 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것을 공표해도 되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도 되냐 네. 민주당의 지적에 법무부가 오늘 오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이 네. 장관이 나와서 혐의점에 대해서 또 증거 관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의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사항을 알지 못한 채로 깜깜이 동전 던지기식의 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체포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까 가결이 될까 좀 그런 부분 전망을 했었는데 부결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예상됐었던 것처럼 좀 부결이 되긴 됐는데 또 역대 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준일 대표님. 예. 한 장관 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얘기한 걸까요? 의지를 보여주겠다. 법에 있어서는 범죄 앞에서는 어떤 예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좀 이례적이냐면은
원고지 매수로 보통 뭐 얘기를 하면은 네. 보통 그 전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원고지 2매 정도였거든요. 네. 1.5매에서 2매 안팎이었는데 원고지 10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 2분 얘기하는 거를 거의 5분 이상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저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저 증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방어권을 보장 안 하다가 장관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혀 없었던 증거를 얘기를 이제 당사자가 못 들은 증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당한 방식이냐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노웅래 의원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반감이 있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부결 분위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볼 수는 어렵고 노웅래 의원이 구명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까지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손잡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부결표를 던졌어요. 제 삼선 의원 모 의원인데 여당에 네. 그분은 아니 구속을 굳이 해야 되느냐. 본인이 수사 받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조금 이제 좀 이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 그만큼 열심히 본인에 대한 구명 활동을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일단 어쨌거나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빈지숙 기자. 네. 그럼 한동훈 장관 이렇게나 지금 뭐 A4 용지 뭐 10매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도 부결된 한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네, 한동훈 장관 이번 결정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부결 직후에 발언도 직접 듣고 오시죠.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증거관계라든가 범죄의 경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 발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을 청구했던 중앙지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부결돼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좀 자세한 체포 이유에 대한 이런 설명을 두고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전 의원이기도 하죠. 박영선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동훈 장관 내후년에 총선에 나올 것 같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섭 위원님. 네. 총선에 나올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음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에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네. 선거인 거죠.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 총선에 이 판도를 뒤집어야 그나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나름 어떤 정치적인 상품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또 어떤 그 스타일 그리고 엄치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이 최측근 인물이고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 반응부터 전해드리면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이 체포 동의안 부결 예행 연습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정의당이 이미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도 약간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유투표로 간 것 자체가 비겁하다. 이 방탕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들어보고 오시죠. 불체포 특권은 무슨 주장을 합니까? 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네.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평소 지론인데 네.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난 이 재보궐 선거 때 나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일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특권인 이 불체포 특권 민주당 모두가 100% 지금 만약에 이거를 버린다고 폐지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근데 체포동의안은 또 부결된 거거든요. 네, 민주당의 설명은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구속영장 청구할 감이 아닌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힘이 더욱더 어마어마해지고 통제도 어려워지고 검찰국가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 의원에 대한 비호 차원보다도 민주당 전체가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뭐 체포동의안은 그럼 부결이 됐는데 그럼 민진숙 기자, 노웅래 의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다시 한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한 번 이 표결이 부결된 상태에서 또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거나 이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있는 만큼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다음 순번이 이재명 대표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서면 조사 얘기도 있었는데 서면이 아니라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요. 네, 그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어제 오늘 발언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10일에서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조율 중이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발언 들려드렸고요. 뭐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정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은 검찰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1월 첫째 주는 좀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소환인을 현재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로 요청을 해두고 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표 이렇게 검찰에 나가기로 했으면서도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장에서 규탄 연설회를 열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행동 하나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다라면서 검찰이 지금 선동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응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검찰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름 당당하게 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숙 기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탈당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검찰 소환 갔어야 한 어제 비명계 의원 입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에 대한 탈당 가능성이 언급된 건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리고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이 된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네, 하지만 김영배 의원은 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이다라며 탈당 요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당내에서 탈당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좀
생각보다 좀 탈당 얘기가 빨리 거론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거 돌이켜 보면은 네. 김혜영 의원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거 처음에 났을 네. 때 이미 근데 그땐 당대표 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 얘기인데 뭐 탈당이나 당 대표나 사실은 당 대표에 내려오면은 이제 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 당 대표에 네. 내려오면은 뭐 굳이 이재명 대표에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원호 의원의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결국은 얼마나 검찰이 수사로 이제 네. 범죄 혐의를 소명하느냐 확인해서 그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커지느냐 거긴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관망세입니다. 지금 특정히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일단 네. 수사를 보자. 네. 수사를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내년 중반쯤은 돼야지 조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좀 관망세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 계속 하나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지숙 기자. 네. 지금 보면은 이 키맨 3명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씨. 저희도 뭐 방송에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중환자실에 있고 그래서 공판이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 2월에 검찰에 김만배 씨가 했었던 얘기가 또 지금 다시 또 소환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과거 정영학 회계사에게 자신은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건데요. 기억나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난 2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사실은 이게 다 허언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센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속칭 뻥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김만배 씨 지난 14일에 자해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네. 것으로 알려졌죠. 이후에 이 외상센터에 입원을 했는데 이 외상센터 입원 기간이 14일이랍니다. 그래서 27일 날 원래는 퇴원을 해서 광명에 있는 한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쪽에 언론 기자들이 몰리면서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게 됐는데요. 네. 이 지금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좀 언론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퇴원한 날이죠. 27일 밤에 김 씨는 이 자택에서 있던 중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이 2시간 뒤쯤에는 또 응급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그럼 응급실에 가고 막 중환자실에 있고 상당히 좀 상태가 위중한 것 같긴 했는데 걸어서 나올 정도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뭐 좀 판단하긴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예, 또 현재 이제 아내분 얘기가 뭐 폐가 상당히 좀 안 좋다. 네. 2주 정도는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지금 좋으면 뭐 그렇게 이렇게 못하고 있다.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전에 입원해 있을 때도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의 건강 상태보다도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돼야 그다음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아마 여러모로 뭐 실제로 뭐 피지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